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단유서문경 속편 두 번째 편을 여러분들께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모르는 청동기 세계 최고 기술 역사 유물, 바로 단유서문경입니다. 자, 이것을 단군조선의 유물로서 세계에 당당하게 소개하고 세계의 그런 역사 유물 전시할 때 제품이라도 들고 가서 세계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절대로 그걸 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자, 고인돌이 그렇게 많고 세계 문화유산까지 등재해놨는데 절대로 단군조선의 역사하고는 관계를 안 지으려고 청동기 시대 묘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자, 단유서문경도 청동기 시대의 여러분들 거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군이 안 나와야 되는 나라 대한민국 역사계. 자, 여러분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단유서문경의 가치는 오늘도 이 순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고 박물관에 가면 딴짓만 하다가 딴 거 보다가 어떻습니까? 시간 다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유서문경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박물관 가시면 반드시 단유서문경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으면 박물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라도 갖다 놔라. 제품이라도 제발 갖다 좀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단유서문경 없이 세형동금 한 자루, 비파형동금 한 자루 갖다 놓고 무슨 고조선 이야기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유서문경 오늘 앞부분에는 PPT를 가지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뒤편에서는 실물을 가지고 제품품 단유서문경이라든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 가치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동기 기술은 잘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나노 합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말 그대로 뛰어난 최고의 기술이죠. 그냥 단순한 금, 단순한 구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금속하고 섞어서 새로운 어떻습니까? 형태의 금속을 만드는 이걸 합금 기술이라는데 이것이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하면 말 그대로 합금 기술의 청동기지 단순한 구리, 금 이런 것이 청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리만 사용한다든지 금만 사용한다든지 오래 못 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무기로 만든다든지 생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지혜에서 어떻습니까? 덕을 얻었습니까? 다른 금속을 섞는 거죠. 특히 주석입니다. 주석을 이제 섞는데 주석은 지금의 다이아몬드 금값보다 비쌉니다. 그 시대 때. 그죠? 왜? 주석이 안 들어가면 구리만으로는 합금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비싼 금속이 바로 황금보다, 지금의 보석인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주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석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구리하고 주석의 녹는 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금속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한 건데, 자, 이 기술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조선에서 참 말 그대로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꽃을 피웠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단군의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인정하죠? 철기 기술인 이만조선, 쉽게 말하면 중국인 이만이 들어와서 철기 기술을 전파해가지고 고조선이 아주 발전했다라는 논리에 이만조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철기 기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보다, 그런 철기 기술보다 더 어떻습니까? 앞선 기술로서 이 청동 기술이 뛰어난 이 고조선 문화에 대해서 단유서문경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비파형 동금은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과 세형 동금의 합금 비율을 조사해보면 구리, 주석, 아연, 그리고 이제 구리, 주석, 납 이런 쪽으로 나오죠. 보면요, 75대 14대 7로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용이 뭐겠죠? 보면요, 무기력에서는 주석을 넣음으로써 경도, 날카로움을 높이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석을 함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반면에 단유서문경은 어떠죠?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겠죠. 얼굴 보는 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반사라든지 이런 걸 잘 시키기 위해서 앞면에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주석의 합금을 많이 넣는 이유는 뭐냐? 밝게 그리고 반사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석의 함량을 높인 겁니다. 자, 중국의 출에 의하면 청동기 기술이 어떻습니까? 청동기, 특히 칼을 만들 때는 주석을 약 20% 이상을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물을 조사할 경우 아연을 넣고 그다음에 낫까지 이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아연은 뭐냐면 역할은 거칠고 이제
막 쓰는 물건일 때는 뭐냐, 아연을 넣으면 쉽게 닳거나 녹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넣는 것이고요. 납을 첨가하는 목적은 이제 유동성을 좋게 하고 용융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이제 주석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가치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제 주석 대신에 납을 첨가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다뉴스문경이 초기 버전의 다뉴스문경이고요. 바로 지금 연영성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보시면 뉴가 위에 3개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한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단편적인 면에 이제 그 선을 긋고 뉴를 3개를 넣었습니다. 뉴 주변이 이제 조금 약간 더덕더덕하죠. 뭐냐면 뉴를 붙이는 기술이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조립을 해가 넣기 때문에 주물의 형태가 넘쳐났기 때문에 이제 흘러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닦아낸 거죠,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뉴 형태 주변이 약간 어떻습니까? 주변이 좀 너덜너덜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뉴가 가운데 1개짜리는 뭐냐? 그거는 대부분 뉴가 가운데 1개만 딱 바뀐 것은 뭐죠, 보면요. 얼굴 보는 용도, 어디에 걸어 놓는 용도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다뉴스문경은 얼굴 보는 용이 아니라 뭐죠, 보면요. 재래용, 지천용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용이었죠, 보면요. 뭔가 상징성을 대변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저렇게 그걸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다뉴스문경이 국보 다뉴스문경입니다. 자, 지름은 212에서 218mm. 자, 보시면 센치로 보면 21cm 정도죠. 무게는 약 1590g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리 주석하고 나바의 이제 비율을 이제 활용한 건데 보면요. 자, 주물 기술의 절정이면서 나노 디자인 13,300개의 선을 그었다 이겁니다. 21cm의 그 지름이 어떻습니까? 청동기에 저때 콤파스가 있었겠죠, 보면요. 콤파스 있었기 때문에 동시문을 넣고 또 뭐입니까? 선을 아주 세밀한 선을 긋는데 저것이 이제 다뉴스문경, 국보 다뉴스문경이 어떻습니까? 형태입니다. 보시면 뉴 주변, 노란색을 보시면 뉴 주변이 어떻습니까? 약간 넉넉하죠?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조립을 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바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허브 어떻습니까? 전체 주물을 떠내고 저기다가 뭐냐면 저 손잡이 저것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제작도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보면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다뉴스문경 밑에 빨간 박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뉴스문경이 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 거울은 뭐냐면 반사율 높이기 때문에 밑에가 볼록이다. 전부 다 100%도 볼록이 돼가지고 다뉴스문경 기준도 뭐냐면 볼록 형태가 아니라 다문성이 땅에 평평하게 붙으면 뭐냐 이 가짜다는데 그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주장입니다. 다뉴스문경도 쉽게 말하면 약간 볼록 형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다뉴스문경 밑이 평평합니다. 평평한 형태가 보면 약간 볼록한 형태가 또 있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평하다 해가지고 다뉴스문경은 가짜다. 이거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국보 다뉴스문경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뉴를 주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에 약간 누른 흔적이 보이죠? 자, 저게 뭐냐면 조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모 학자들이 또 이렇게 골동품 팔아먹는 사람들 기준이 뭐냐면 저렇게 다뉴스문경의 뉴 주변에 주물이 흘러내는 것을 누른 흔적이 없으면 다 100% 가짜다. 깨끗한 것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을 해가지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도 그거는 뭐냐?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가 봤던 다뉴스문경을 가지고 진품, 가품을 추정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시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뉴스문경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다릅니다. 형태가. 자, 지금 이 국보 다뉴스문경은 저는 동시문이었습니다. 8개입니다. 8개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선간격 0.3mm입니다. 원간격은 어떻습니까? 0.33mm. 아주 21cm 어떻습니까? 0.3mm 간격으로 선을 긋고 0.33mm 간격으로 원을 돌렸다 이겁니다. 진짜 정교하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안경 쓰고 해도 어렵습니다. 안경 쓰고 저렇게 주물을 떠내기 전에 어떻습니까? 원판을 그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지금도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2500년, 3000년 전에 저런 주물을 떠낼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저기다 주물을 부어가지고 저렇게 어떻습니까? 찍어낸다는 자체가 서양의 청동기 기술에도 저런 기술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단유선 문경이 국부 단유선 문경인데 원래는 깨져가 있었죠. 깨져인 것을 접합을 해가지고 형태를 나오는데 자 청동기가 지금 강의드렸죠. 오랜 세월이 지났다가지고 녹이 선다. 그거는 물론 환경이 청동기가 있던 환경의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습한 기후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청동기가 부식이 되는데 아니라면 좋은 어떻습니까? 토질이라든지 거기에 청동기는 저렇게 아주 광택이 나게끔 저렇게 보존이 돼가지고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거를 깨는 이유, 무기를 깨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뭡니까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깨서 넣는다 하는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단유선 문경이 깨어지지 않고 원형으로 간 단유선 문경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 다 깨넣는 거 아닙니다. 자, 저렇게 여러분들 지금 국부 단유선 문경 쪼개진 거 논산 쪽에서 발굴됐는데 정확한 위치는 이야기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논산에서 이제 발굴됐는데 너무너무 정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것을 국보로 정했고 저 단유선 문경은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전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한번 단유선 문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개의 원심 형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피금을 가지고 쭉 돌리치쳐 보면요. 자, 그리고 연유가 2개짜리가 있고 작은 게 있고 아주 작은 단유선 문경은 지름이 7cm입니다. 7cm. 거기다 그린 겁니다. 자, 전주 박물관을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다른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도 비교 안 되는 어떻습니까? 단유선 문경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주 쪽에서 절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안 빌려줄 겁니다. 안 줄라올 겁니다. 왜? 저쪽 완주 쪽, 전북 완주 쪽에 어떻습니까? 단유선 문경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계에서는 저쪽이 단유선 문경을 만드는 제작소가 있던 곳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단유선 문경이 집중적으로 발굴된 지역이 전북 완주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단유선 문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전주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다른 청동기보다 말 그대로 단유선 문경만 잘 홍보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시키면 전시해놓고 와서 봐라 이 수준이지 단유선 문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주 박물관에 오시라고 홍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까요? 보면요. 왜 안 만듭니까? 참. 자, 여기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시면 뉴가 3개죠. 그리고 뉴 주변이 어떻습니까? 주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좀 드득드득하죠. 하지만 잘 보존되었습니다. 저렇게 또 단유선 문경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도 광채가 빛이 나면서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도 너무 부식이 조금 있다든지 너무 심하게 깨진 것은 제품을 올려놨습니다. 자, 정주박물관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단유선 문경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런 단유선 문경도 그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는 참 아마 발굴하면 할수록 저쪽 지역은 단유선 문경이 엄청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저기 생산 기지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자, 다양한 단유선 문경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쪼개져 있을지 보면요. 부식도 약간 이루어졌고 자, 이거는 뭐냐면 삼성의 리움 박물관 소장의 단유선 문경입니다. 자, 형태가 이제 색깔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주석의 이제 색깔이 어떻습니까? 주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보신 여러분들 색깔은 검은색보다는 다른 형태의 색깔을 약간 띄었죠. 보면 좀 누르스름한 그런 쪽에 띄고 있고 뉴가 주변에 보시면 앞에 봤던 뉴보다는 그런 류가 아니라 그냥 뉴 주변에 주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은 이렇게 뉴를 깨끗하게 박은 형태의 단유선 문경입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리움에 전시가 안 돼 있고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나라 골동품상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이렇게 청동기 교수들한테 보여주면 100% 저거는 가짜랄 겁니다. 왜? 뉴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 지금의 방식하고 다른 뉴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짜다라고 주장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하지만 리움 박미술관에서 자 어떻게 그거에서 진위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겠죠. 깨끗한 뉴인데 자, 진품으로서 저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국보 대순 뭐 여러분들 보시면 합순 나오죠. 대곡 합순 이렇게 화순 대곡리에서 여러분들 청동기가 일갈 나왔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나왔던 이렇게 단유선 문경, 정문경이라죠. 정문경에서는 뭐 무늬가 뜻이란 뭐냐? 정문경은 아주 무늬가 정교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8방위에 동지문이 새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청동기 광택은 이제 없고 어떻습니까? 광택은 아마 이제 여기
묻혀있던 장수가 이제 토질이 이런 상태였겠죠. 보면요. 청동기 광채는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형태는 남아있는데 색깔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자, 저 색으로 나온 것이 바로 화순의 대곡리 이제 다뉴쇠몽인데 또 한 개 더 볼까요? 자, 이런 또 이게 다뉴쇠몽이 나온 저기도 뉴의 주변에 어떤 주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누른 흔적이 있죠. 보면요. 보시고요. 이거는 팔방에 동심원이 없고 그냥 뭐냐 쉽게 말하면 비건 삼각형 주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옆 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다양도 어떻습니까? 비금을 쳐가지고 자 저렇게 만든 겁니다. 자 저것도 이제 여러분들 국보 이제 일괄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화순 대곡리 청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상하시라고 크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오는데 여기도 청동기 광택은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땅에 묻혀있던 장수가 약간 저런 장수이기 때문에 부식은 크게 안 이루어졌는데 광채는 사라졌죠. 자 저렇게 이제 나오는 다뉴쇠몽경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 말고 조금 이따 이제 실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뭐냐 안타까운 것은 다뉴쇠몽경이 저렇게 세고 최고의 나노 기술을 대변하는 청동기 고조선의 유물인데 재현품도 기념품도 만들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박물관입니다. 도대체 무슨 왼수가 졌는지 고조선하고 무슨 왼수가 졌는지 당군하고 무슨 왼수가 졌는지 왜 당군을 꺼내지 않고 고조선을 이야기 안 하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가보면 청동기 시대의 거울 이렇게 고인돌 앞에도 딱지를 붙여놓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뉴쇠몽경 제한품 기념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가서 구해와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밀랍을 가지고 떴든지 그런 방식의 다뉴쇠몽이 지금의 중국 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작은 거는 한 30만원 큰 거는 약 100만원까지 상태가 좋으면 100만원까지라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저것을 재현해가지고 또 문화재청에서 재현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기념품으로 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일본 박물관 가니까 일본 박물관은 자기들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런 기술, 고조선의 최고 기술, 이 나노 기술 이것이 들어있는 다뉴쇠몽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제품은 여러분들 한 분이 재현시켜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상품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교육부 문화재청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교육부에서는 고조선 부정하는 교과서 만들 것인지 어떤 고조선요 당군의 고조선 부정하는 교과서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문화재청은 언제까지 식민사학과 결탁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어떻습니까? 유물유적 보존에 그렇게 느슨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PPT 이후로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 청동기를 보여주면서 제품과 실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뉴쇠몽경을 감상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뉴쇠몽경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앞에 부분에 이제 합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라는데 주석이 이제 뭐냐 처음 듣는 분들 뭐 이제 좀 강물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주석이라면 가장 쉬운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주석컵이거든요. 주석컵 좀 보이십니까? 이게 주석컵입니다. 주석컵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주 정교한 무늬가 이렇게 뭐 새겨져 있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주석컵입니다. 이게 옛날에 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주석컵을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맥주 즐기는 분들 주석컵에 이렇게 맥주를 부어서 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석은 뭐냐면 열 전도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거 부으면 차가운 그대로가 느껴지고요. 뜨거운 걸 부으면 이게 옆에서 온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금속 때문에 온도 그대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걸 부으면 그대로 차갑게 느껴지는 거고요. 뜨거운 걸 부으면 마시면 안 됩니다. 왜? 바로 입 뒤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온도 그대로가 전달돼 버리고 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맛 그대로를 느끼기 위해서 맥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이 주석컵에 이렇게 옛날에 많이 부어 먹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떠나서 큰 거 어떻습니까? 유리잔에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맥주잔을
맥주를 즐기는 분들은 이제 주스컵을 옛날에 활용했다는 거, 이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왜 주스컵이 이렇게, 참 말 그대로 정교한, 이제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느냐. 야, 이거 뭐 그냥 찍어낸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들 찍어낼 수도 있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석은 성질이 대단히 무릅니다. 무르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다이아몬드보다, 지금 말하는 다이아몬드보다, 황금보다 더 귀했던 것이 바로 바로 금속입니다. 이 주석입니다. 이거하고 구리하고 섞으면 어때요? 말 그대로 조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화가. 그냥 구리만 가지고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단단함도 없고 무기로도 쓸 수가 없는데 요 주석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무기로 쓰고 있고 생활 도구로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비라든지 아연을 잡아 넣는데 보면요. 이렇게 이제 무늬를 새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석이 무르기 때문에 이러면 조각칼을 갈고 이렇게 들고 새기면 그대로 새겨집니다. 주석컵은. 그리고 이제 볼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컵이 동그랗죠? 동그랗는데 힘을 살짝 가해줄까요? 힘을 살짝 가해주면 주석이 어떻게 변하는지 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힘을 살짝 주는데 자, 컵이 좀 쪼그라들어 버렸죠? 여러분들. 자, 보입니까? 자, 동그란 것에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힘이 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아주 작은 애들도 어떻습니까?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다시 펴지죠. 이렇게. 자, 이래처럼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동그란데 살짝 누르면 여러분들 쑥 들어가죠. 자, 컵이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기 때문에 이거 눌러보면 어때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전체 금속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다 하나하나 이런 정교한 무늬를 새겨가지고 멋진 모양. 아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그만 바탕에 이렇게 정교한 무늬를 새길 수 있겠습니까? 일반 금속은 어렵죠. 찍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주석은 조각칼로서 깎아내가지고 이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석입니다. 자, 이 주석을 구리하고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온도를 낮추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최고의 태권도 기술이 이 주석 때문에 나온 거죠. 보면요. 이게 이제 일어나면서 청동기가 무기화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 탄생한 것이 바로 단유쇠문경인데요. 단유쇠문경. 이제 단유쇠문경 초기 원본은 아주 간단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가면 갈수록 기술이 이제 발달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국보 21cm라는 정도가 요겁니다. 이 정도. 제가 이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손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크기. 자, 이게 이제 국보 정도의 크기의 단유쇠문경이라 보신다면, 여기에 13,300개의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여기 보시면 동시문이 8개가 있죠, 보면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클로즈업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단유쇠문경을 이제 만드는데 보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은 활석을 가지고 재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중국 박물관 가보시면,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활석보다는 뭐냐면, 아주 보드라운 흙을 어떻습니까? 굳혀가지고, 거기다가 설계도를, 쉽게 말하면 이런 도형을 그리고 나중에 주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흙으로 재현시키고자 했던, 이게 단유쇠문경은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교한 기계가 이렇게 모양이 안 나고 다 찌그러져 버려가지고 실패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용인에 계시는 이제 주물장 되시는 분이 바로 이제 활석은 돌이 무른 돌입니다. 거기다가 깎아가지고 주물을 부었을 때 지금 형체가 나오는 거, 그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이제 발견한 것이 큰 거죠, 보면요. 하지만 원천적인 기술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흙에다가 고운 흙을 골라서 그걸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설계도, 쉽게 말하면 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현재의 기술로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뉴가 3개짜리고 보면요. 뉴가 3개죠. 3개짜리고, 자, 뒷면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면입니다. 여기다 뉴에다가 어떻습니까? 끈을 끼워가지고 가슴에다 걸면 이게 앞면이 되고 이게 뒷면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면에다가 왜 이렇게 정교한 무늬를 새겼을까가 가장 중요하죠.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죠. 이거는 안경 쓰고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도형 이제 어떻습니까? 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대 때 약 2500년,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쉽게 말하면 도면을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요게 이제 최고의 나노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울은 얼굴 보는 거울은 아니지만도 가슴에 거는 거울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동서양에 없는 거다. 오직 대한민국의 단유쇠문경만이 이렇게 정교한 무늬를 새겨가지고
청동 기술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보시고, 비교해 보신다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유 조문경입니다. 자, 조문경인데도 보면 세문경처럼 느껴집니다. 왜? 무늬가 대단히 많죠, 보면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단유 조문경은 삼성에 있는 단유 세문경 빛깔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현이냐 아니면 옛날에 만들었냐 이런 건 자꾸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뒷면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읊고 보면요. 이제 앞면에 보시면 무늬를 새기는데 태양 같은 무늬. 이게 이제 가야라든지 토기 가보시면 이제 이런 걸 많이 새기잖아요. 우리나라. 자, 이런 것이 이게 단유 조문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울조차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어느 박물관 가더라도 기념품으로 팔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구하려고 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까지 가야 됩니다. 중국에 우리 이제 한국 근처 단동이라든지 그런 근처에 가가지고 이런 걸 주물을 만드는 분 찾아가지고 부탁을 해야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 단유세문경도 이렇게 자랑만 하지 어떻습니까? 절대로 상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비싸게 안 받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기념품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 세계인들에게 주더라도 진짜 충격적일 거고, 그죠? 근데 안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도는데, 쓸데없는 돈은 어떻습니까? 역사 왜곡하는데 다 써먹고 있지. 이렇게 말 그대로 문화재 뭐 강조할 때는 하면서도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단유 조문경인데, 이것도 이제 유가 2개짜리입니다. 보시면, 옆에 보시면, 끈을 끼끔 요리 만들어 놨죠. 자, 이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기준이 뭐냐면, 단유 세문경 기준은 여기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여기 있죠. 이 곡면이 이렇게 거울처럼 볼록해야 진짜다. 이거는 정신 있는 놈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보면. 그런 거는 간혹 단유세문경에 있는데 대부분 단유세문경은 볼록도 되지만 또 팽팽한 단유세문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볼록 안 하기 때문에 가짜다 주장하는 우리나라 골동품 파는 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른데 벌써 발굴돼가지고 여기가 팽팽하다는까지 다 발견됐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옆에 보시면 뉴 구멍 뚫으시는 뉴가 보이죠? 자, 요게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여기에 뉴가 너무 주변이 깨끗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뉴 주변이 그러니까 추물이 안 흘러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100% 가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거는 재현품입니다. 재현품인데, 여기에 과연 추물의 흔적이 안 나왔고, 더덕더덕해야 과연 제품일까요? 자,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기술도 있고 보면요. 이거는 단유 조문경입니다. 단유 조문경.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이것을 크게 이제 재현한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여러분들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이 틀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색이 좀 밝아지고 어떻습니까? 밝아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색이 구리색을 약간 띠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는 딱딱하게 느껴지고 요 소리 나죠? 왜 있어요? 주물의 양입니다. 이게 주물의 양에서 주석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색깔의 패턴하고 소리도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그리고 깨지기는 어느 것이 잘 깨지겠습니까? 보기로는 자, 주석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깨지기 쉽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무기로서 쓴다든지 광택 내기는 좋은데 주석의 함량을 높여버리면 어때요? 이게 탁 떨어뜨리면 바로 박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주석이 많이 안 들어간 거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질 뿐이지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주석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가 옛날에 기술력이었겠죠. 예, 바로 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을 얼마만큼 잘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청동기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더 큰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8cm짜리 유가 2개짜리인 단유 세문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거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가운데 다시 어떻습니까? 원형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엄청난 이제 빗금하고 뭐 이렇게 동지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 볼까요? 자, 이렇게 뒷면에는 이제 부식된 흔적이 나오죠. 이것도 진품 가품이냐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유 주변이 깨끗하죠. 유 주변이 깨끗하기 때문에 재현품 아니면 이제 방품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말한다면 방품이라고 폄하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 방품도 못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이것도 다 만들어 가져와요. 중국에서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단유세문경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쇼킹한 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뉴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보자마자 100% 이거는 뭐냐, 방품이라, 쉽게 말하면 재현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재현품이라 하는데, 자, 재현품이든 뭐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에 얻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 보신다면 대부분 중국에서는 A급으로 봐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구해지도 않고 만들어 놓는 데는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꼭 그 장인이 뭐냐면 이런 거 단유세문경을 하나 원본을 구해가지고 밀랍을 떠가지고 재현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활석에다 할 수 있는데 활석 가지고는 지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 듣기로는 이런 이제 단유세문경 재현품은 중국에서 이제 밀랍을 통해서 재현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이 정도의 이제 이거는 폭이 단유세문경 국보는 21cm, 이거는 28cm 정도입니다. 28cm 정도의 이제 단유세문경 재현품이라 보시든지, 뭐 재현품 떠나서 뭐 진품이든 새로 만들었다고 진품 아닙니까 보면.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단유세문경을 안 만든다. 왜? 단군을 부정하기 바쁜 나라. 말은 고조선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만조선이라 해가지고 중국인 이만이 철기 기술을 가져왔다고 요거 주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물급이 여러분들 나오는데도 보물급 기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품 하나도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학생들한테, 우리 일반인들한테, 국민들한테 단유세문경 강의할 때 제품이라 들고 가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력을. 근데 한 인간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한심한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진짜 좋은 단유세문경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단유세문경 보시면 이제 이게 색깔 볼까요, 여러분들? 색깔 패턴 보십시오. 색깔 보시면 아주 이제 좋죠. 색깔이 밝습니다. 밝고, 이제 부식되었던, 약간 이제 부식이 된 부분도 보이는데, 색깔이 대단히 좋죠. 뒷면 보겠습니다. 자, 뒷면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염산에 담갔다든지 그런 자체 흔적이 없습니다. 앞에 거는 어떻습니까? 산이 들어간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산 자체가 없이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뭐냐면, 현재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만들어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유세문경 뉴를 보겠습니다. 자, 뉴를 여러분들 확대해 볼까요? 자, 이 뉴가 우리나라 기준에 말한다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골동품상의 주인공들이 말하는 어떻습니까? 진품의 기준의 뉴입니다. 여러분들. 뉴가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이 어때요? 주물이 여기 보시면 뉴 자체를 볼까요? 여러분들 깎여 나왔죠? 뉴를 박은 것이 아니라 뉴를 박고 옆에 주물이 흔들어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을 밀었습니다. 깔끔하게 밀어가지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유세문경입니다. 이런 세문경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고요. 가짜도 못 만듭니다. 왜? 이거는 주석의 양을 대단히 잘 조절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단유세문경을 만들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최고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유세문경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요 색깔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거고, 자, 이 단유세문경은 재현 자체가 어렵고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도 미국, 중국에도 없는 단유세문경입니다. 새롭게 만들려 해도 못 만들고 보면 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요 단유세문경도 원래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배경이 뭐냐면 홍산 지역 쪽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옛날에 이런 유물을 모은 사람이 계속 다녔는데 거기 쪽에서 어떻습니까? 요쪽에서 발견돼 가지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고 있을 거 보면요. 지금 이제 단유세문경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게 요 뉴 기준 보시기 바랍니다. 뉴가 이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시면 주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진품이고 부식이 많이 됐다도 100%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로 오는데, 자, 여러분들 진품 기준의 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주물 여러분들 있습니까? 주물 흘러나온 데를 밀었죠. 깔끔하게 밀어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떻습니까? 박은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단순쇠문경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상식은 뭐냐? 단순쇠문경은 땅에 묻을 때 깨서 넣는다 하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거의 60, 70%는 다 될 겁니다. 그렇지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단순쇠문경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림역사문화TV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단순쇠문경이라도 재현해가지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보급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때요? 특히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기념품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색깔, 자, 소리 들어볼까요? 자, 소리 들리죠?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가장 주석의 함량을 일반 단순쇠문경보다, 국보 단순쇠문경보다 주석의 함량을 조금 높여가지고 색상을 아주 코팅 넣으니까 색상 자체가 아주 밝게 나온 거 보면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뒷면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이 보이죠? 이게 이제 원래는 단순쇠문경의 앞면이고 요것이 뒷면이다. 뒷면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이걸 직접 이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오늘 들어가지고 쭉 볼랐는데 보시면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바로 뭐라느냐. 여기는 옛날에 쉽게 말하면 천문 가축 도구 아니냐라는 이제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거울의 중심에다가 이게 대를 세가지고 관측한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단순쇠문경 보시면 8개 방에 이제 이런 것을 새겼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왜 촘촘한 무늬를 새겼을까 본다면 저는 이게 이제 아마 당군조선 시대 때 수리사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여기 수를 세어다 보면 제가 옛날에 한 수를 세어봤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이 장인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리론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몇 개를 새기고 이런 저는 이제 패턴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쇠문경은 진짜 본격적으로 연구한다면 이 안에 수리를 가지고 고조선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를 수에 박았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저는 보는 거죠. 하지만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단순쇠문경 복사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전주박물관, 그리고 숭실대 박물관 정도 가야 어떻습니까? 또 단순쇠문경이 발굴된 지역의 박물관에 가야 이런 단순쇠문경 복사품이라도 만들어져 있고 진짜 좋은 이런 단순쇠문경도 볼 수가 있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대부분 또 견본을 떠가지고 넣고 진품들은 소장을 해버려 안에 수장고에 넣습니다. 왜? 파괴되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부식이 너무 심한 거는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 처리해가지고 다 지하로 잡아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자 이제 보시겠죠? 이것이 진품 기준의 단순쇠문경의 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보셨죠?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재현한 여러분들 재현한 21cm 국보 크기의 재현된 단순쇠문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팅은 있더라도 세월의 무게감이 없죠. 너무 깔끔하죠. 자, 이제 약간 부식기가 떨어져 나가겠지만, 요 부식도 어떻습니까? 녹이 썰면 요런 색깔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요런 색깔보다는 다른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은 떨어져 나간 부분은 세월이 있지만은 또 전체적인 면은 뭐다?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거는 세월의 무게감이 없다. 최근에 만들어낸 쉽게 말하면 제품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28cm 크기의 단순쇠문경.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구할 수도 없고, 사들이려면 이것은 근 100만원 이상, 이제 쉽게 말하면 넘어가는 그런 단순쇠문경.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 매림역사문화TV 되는 분들, 여력이 된다면, 요걸 중문하고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요걸 스케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단순쇠문경을 쉽게 말하면 보급하는 거, 기념품이라도 역사 기념품으로 우리 이렇게 국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려는데, 다음에 2년이 되면 그런 사업도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 함량, 역사의식 함량하는 작업 속에서 한번 진행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단순쇠문경 이제 속편을 올려드리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석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석컵 지금 이거는 박물관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보면 도깨비시장 가보시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가시가 주석을 잡고 이렇게 눌러보시죠. 그럼 쏙 들어가 버립니다. 힘주면 찌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 요거하고 구리하고 납하고 아인의 기술력이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이고 이걸 가진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성했죠. 왜? 무기가 아주 단단한 무기, 강력한 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활 도구도 어떻습니까? 생활 도구에 청동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그 발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면 청동기는 철기 다음에 철기 이전의 기술 아니냐 하는데 웃기는 겁니다. 자, 철기를 주로 쓰는 게 철기 시대고요. 철기 시대도 청동기 다 씁니다. 지금도 청동기 쓰고 있습니다. 청동기를 쓰고 있는데도 청동기는 지나간 시대다. 철기는 지나간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철기 쓰고 청동기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많이 쓰느냐가 중요하죠,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패턴에 따라서 청동 기술을 할 거냐, 철기 기술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철기는 어떻습니까? 단단하지만은 더 부식돼 버립니다. 그죠? 청동기는 주석의 함량이라든지 잘 해가지고 납아연을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식을 덜 이제 쉽게 말하면 시키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만들어지고 요즘은 더 이제 발전된 금속 이제 그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가장 기초적인 바탕. 여러분들 이런 단유 세문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바로 홍산의 옥기 기술이겠죠. 홍산의 옥기 기술로부터 단유 세문경 어떻습니까? 이 만드는 기술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 진짜 아름다운 단유 세문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참 요거 구한다고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배달 동의문물 연구소 이제 표본 모델로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데 자, 우리나라 이제 이런 고귀한 이렇게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매림역사문화TV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도 제작할 수 있게끔 뭐 같이 오셔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우리 역사 공부하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단유세문경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단유세문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손에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진짜 기술이 뭔지 그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